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에서 이인규 교수님 지도를 받고 있는 석학통합 3년차 문화들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 에카분기를 이용한 BOG 제에카 공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CCUS라는 기술이 궁극적으로는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기술인 만큼 선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넓은 의미의 CCUS라고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NG는 화석연료 중에서 가장 유해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 모드로 재생에너지의 그리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가급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송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LNG를 운반하기 위한 운반 선박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이러한 연구들은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또 수송 비용을 줄임으로써 LNG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이나 혹은 연료를 다원화시키고 연료의 사용량을 절감시킴으로써 선박 내 저탄소화를 달성시키는 그러한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BOG 제에카 공정의 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두 가지 큰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LNG를 선박을 통해서 수송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충격과 열로 인해서 다량의 BOG, 즉 보일러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BOG를 제액화시키기 위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계속해서 변화하는 다이나믹한 환경에서 운전이 된다는 점과 또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선박의 한계 때문에 굉장히 높은 효율의 굉장히 복잡한 그런 공정을 이용하기보다는 단순하고 안정적인 그러한 시스템이 선호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육상에서 생산된 에카분기를 선박에 선적해서 BOG 제에카를 위한 냉연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 BOG 제에카 공정의 경우에는 압축 냉매 사이클을 이용하기 때문에 극저온의 온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냉매를 셀프 쿨링 해줘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다량의 압축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한 공정의 경우에는 극저온의 에카분기와 열교환을 통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BOG를 제액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열교환을 마친 공기를 그대로 대기에 배출하게 되더라도 다른 냉매들과는 달리 환경에 굉장히 무해하다라는 그런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공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존 공정을 두 가지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베이스 케이스 경우에는 질소냉매를 사용한 공정으로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LNG 캐리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BOG 제에카 공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단일 혼합 냉매를 이용한 SMR 공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N2 공정보다 높은 효율 때문에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해상에서 냉매 손실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어떤 냉매가 부족하고 어떻게 얼만큼 채워줘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보충하는 것이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질소 공정보다는 다소 사용되는 횟수가 좀 적은 그런 공정입니다.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공정 중 두 가지 유형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저압의 에카분기를 상압으로 팽창시켜서 단순히 열교환을 통해 BOG를 제액화하는 공정이며 두 번째 HPLA 공정의 경우 에카분기를 펌프를 통해서 압축시키고 열교환되어서 기화된 공기를 팽창기를 통해서 팽창시킴으로써 추가적인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더 낮은 온도에서 한 번 더 BOG를 냉각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집니다. 저희가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LNG 운반선의 스펙은 다음과 같으며 하루에 선적된 LNG의 약 0.15%가 기화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또 이 전 세계적으로 LNG 수출량이 가장 많은 호주, 그리고 카타르, 미국을 대상으로 가장 수입량이 많은 한국, 중국, 일본으로의 항해를 기간을 평균 내서 총 3가지의 항해 시나리오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제한 공정은 기존 공정과 달리 에카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장하기 위한 탱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데요. 탱크의 레이아웃과 스펙은 다음과 같으며 기존에 BOG 제에카를 하던 그 공정을 담아두던 그 공간에 직경 3m 그리고 높이 15m짜리의 탱크를 놓아두게 되면 최대 6개의 탱크가 저장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필요에 따라서 이를 다음과 같이 적층해서 사용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선박은 이 선적량이 증가하게 되면 엔진에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액화 공기와 그것을 저장하기 위한 탱크의 무게 상승으로 인한 그런 에너지의 엔진에서의 에너지 소모량 증가를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공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엔진에서 소모되는 그런 추가적인 에너지까지 고려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컴포짓 커브를 이용한 열교환 분석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컴포짓 커브 내 커브 간의 간격, 즉 열교환 유체 간의 거리, 온도 차이는 이게 작을수록 열교환 효율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는 그런 일반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치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온도 차이가 너무 작게 되면 열교환 크기가 커져야 하기 때문에 또 반대로 열교환 온도 차이가 큰 것이 더 소모됩니다. 이 질소 공정의 경우에는 열교환 커브 간의 거리가 넓기 때문에 다소 높은 LMTD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옆에 있는 단위분황 냉매, 즉 SMR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조성의 최적화를 통해서 LMTD를 줄일 수 있지만 높은 열 유량과 이 작은 LMTD 때문에 열교환 면적, 즉 열 교환기가 굉장히 큰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즉 기존 공장 같은 경우에는 LMTD 값이 너무 크거나 UA 값, 즉 열교환 면적이 너무 크다라는 그러한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제한 공정의 경우에는 이 냉매를 셀프 쿨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열 유량이 800kW 이하로 굉장히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LPLA 공정 같은 경우에는 극저온의 액화 공기를 바로 열교환에 참여시키기 때문에 이 커브 간의 거리가 조금 증가하게 돼서 LMTD가 크다는 그런 한계가 있었지만 HPLA 공정 같은 경우에는 펌프를 통해서 이 공기를 압축시키기 때문에 이 공기가 기화되는 그 점이 천연가스가 액화되는 지점과 굉장히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브 간의 간격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LMTD도 작고 열 유량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열교환 면적도 더 작아질 수 있는 그러한 단점을 가집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HPLA 공정 같은 경우에는 열교환 효율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모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공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분석 결과입니다. 기존 공정의 경우에는 냉매를 압축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반면에 이 제한 공정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굉장히 적게 소모하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무게 상승으로 인해서 엔진에서 얼마나 추가적인 에너지가 소모되느냐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추가적인 에너지 소모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HPLA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익스펜더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오히려 에너지가 생산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에너지 소모량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이 M2 공정과 SMR 공정과 비교했을 때 약 91.1%, 85.7% 감소된 값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 에너지 소모량이 절감되게 되면 선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벙커 오일 1kg당 이산화탄소가 약 2.94kg 정도 발생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기존 공정 대비 제가 제외하는 공정을 사용하게 되면 연간 8,000톤 이상의 CO2 발생량을 해상에서 저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 요구도 분석입니다. 8일간의 항해에서 HPLA 공정을 사용하게 되면 6개의 액화 공기 저장 탱크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BOG 제네카 공정만을 활용해서도 이 HPLA를 충분히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이 두 가지 공정 모두 항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조금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앞서 보여드린 그림처럼 탱크를 적층해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단일 탱크로 커다란 탱크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술 경제성 분석입니다. 기존 공정과 달리 제한 공정은 액화 공기를 생산하는 곳에서 구매를 해서 LNG 터미널까지 수송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세 가지 항해 기간 시나리오에 따라 액화 공기를 생산해서 LNG 터미널로 수송하는 거리를 고려해서 네 가지 공정에 대한 연간 비용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 연간 운전 시간 자체는 일정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액화 공기의 양과 그로부터 계산되는 구매 비용은 일정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항해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한 번 선적할 때 액화 공기를 실어야 하는 양, 그리고 액화 공기 탱크를 실어야 하는 양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정의 운전 비용과 자본 비용은 또 증가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또 마지막 부분은 이 액화 공기를 생산해서 LNG 터미널로 가지고 오는 그 거리, 수송 거리가 길어질수록 이 수송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비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HPLA 공정의 경우 기존 공정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는 기존의 BOG 제액화 공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액화 공기를 이용한 새로운 BOG 제액화 공정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안된 공정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연료 각적 효율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그러한 성능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서 LNG의 지속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렇게 제한된 공정이 그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량을 대폭 절감시킴으로써 선박 내 탄소화를 달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안한 제한 공정에 이 액화 공기의 생산 공정을 결합을 함으로써 수송 비용과 구매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면 더욱더 경제적인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요. 질문 몇 개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코멘트나? 제가 맞게 이해한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존에는 질소를 액체 질소 맞죠? 질소를 압축을 해서 그거를 액체 질소를 만들어서 걔를 선상에서 돌렸는데 요거 제안하신 거는 액체 공기를 액화된 공기를 일단 실어와서 걔네들을 열교환 시킨 다음에 그냥 날리는 건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체 상태의 질소를 들고 있다가 냉매 사이클에서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압축했다가 냉각시키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집니다. 기존 공정은? 네, 기존 공정이. 기존 공정은 네. 질소를 계속 이제 돌리는 네, 맞습니다. 기체 질소를 돌리는 거고 네, 맞습니다. 제안하신 거는 액체 공기를 사와서 가지고 있다가 네, 맞습니다. 열교환시키고 나머지 이제 기화된 건 그냥 날려보내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탱크들이 필요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공기를 압축시킬 때 들어가는 어떤 에너지 같은 것들은 고려를 안 하고 일단은 그냥 사오는 걸로. 네, 맞습니다. 그 에너지나 그 공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플랜트 비용들은 이 공기 구매 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탱크 그만큼은 좀 스페이스를 많이 차지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네, 앞서 소개해드린 부분처럼 8일간의 항해, 장기간의 항해의 경우에는 저희가 제안한 HPLA 공정을 사용하며 충분히 이 기존에 사용하던 공간만을 활용해서도 액화 공기를 실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